얘들아 출근하자. 이노상의 취업 락서 시간입니다. 바로 모셔보죠. 정말 잘하시네요. 자, 윤호상 소장님, 인사PR연구소 윤호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선우 씨가 얘들아 출근하자 했는데 어떤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쏙 마음에 들어요. 쏙쏙 들어오죠. 예, 쏙쏙 들어오죠. 알겠습니다. 자, 화면 통해서 오늘의 주제를 만나보시죠. 취업 카더라 통신의 진실 2라고 나왔습니다. 카더라 통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라 카더라. 사투리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일명 루머들이 참 많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두 번째 시간이에요, 수장님. 네네. 일단 하반기 공채가 이제 소식이 조금 더 예년보다는 좀 나아질까라는 긍정적인 예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 공채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여름 방학이 이제 끝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취업에서 너무 카더라 통신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2탄을 준비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점검해보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팀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구직자들과 구직자에게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직자 스스로는 좀 뭐랄까 정말 알고 싶어하는 정보가 아닌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현직에 근무하는 근무자 자체가 제한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조금 뭐랄까 원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도 정말 딱딱 와닿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 오늘은요, 어떤 카더라 통신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이제 취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원서나 이력서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실제 이제 대기업은 온라인 채용 시스템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데, 중견기업은 각 회사별로 지정 양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견기업이 아닌 좀 중소기업이나 외국계 기업들은 자유 양식으로 제한이 없는데 구직자들이 이미 작성해놨던 양식을 대충 제출한다든지 문방구식의 이력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지원서나 이력서는 인사 담당자가 가장 첫 번째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세심한 관심을 두셔가지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문방구식 이 이력서는 자기의 장점과 차별성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요즘은 하도 개성을 어필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문구점에서 파는 그 이력서 양식 있잖아요. 전형적인. 그렇게 쓰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지만 또 몰라요. 그렇죠? 실제 이제 극히 이제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까지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그거 이외에는 이제 본인이 한번 작성해놨던 이력서를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게 있는데 이거보다는 오히려 자기에게 맞게끔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자유 양식이라고 전제된다면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직무와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본인이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 그다음에 사실 그대로 썼을 때 불이익이 되는 것 만약에 학점이나 토익 점수가 낮을 경우는 아예 이 칸을 없애가지고 본인이 임의로 수정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지원서 이력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당연히 지원자의 그 모습을 보여준 사진이겠죠? 그렇죠. 네, 그걸로 많이 평가가 될 텐데 사진 반드시 부착해야 되죠? 네, 사진 없는 지원서는 서류 전형을 합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사진 중에서도 요즘에 평상복이나 라운드 티를 입고 있거나 적석 사진, 그다음에 이제 배경이 있는 사진, 그다음에 연예인 프로필처럼 너무 돌려서 찍는 사진들은 피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남성 지원자 말고 여성 지원자의 경우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본인의 얼굴을 작게 나오기 위해서 긴 머리로 두 귀를 가리는 경우가 많은데 귀와 이마의 일부는 노출되는 게 비즈니스우먼의 이미지 메이킹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 사진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게 좀 우스개 유머적으로 풀이한 건데 이 이력서의 사진 부분이 이만하게 가장 3분의 1을 차지한 이력서가 인터넷에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진이 중요하다 요즘 그런 얘기겠죠. 실제 이제 언론이나 방송에서 사진이 중요하다고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 메이크업을 하거나 실제 이미지 컨설팅을 받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사진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직자들은 부족한 돈을 쪼개가지고 고가의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고 아예 별도로 관리하거나 시술하거나 성형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오해에 대해서 이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진 촬영을 위해서 풀 메이크업이나 고가의 사진관을 찾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제 인사 담당자의 경우는 사진의 중요성이 과거보다는
크지 않게 되었고요. 실제 왜냐하면 사진 자체가 포토샵 등으로 후보정된 사진들이 많고 실제 지원할 때하고 면접할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이 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대규모 공채를 진행하지 않는 중견기업이나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는 아직까지 사진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또한 이제 사진에서는 짙은 배경, 흔히 말해서 짙은 정장으로 촬영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지원 직무나 지원 업종에 따라서 조금 차별적으로 접근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진과 다른 사람이 온다. 이거 참 와닿네요. 네. 좀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찍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원 직종, 직무에 따라서도 사진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실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많은 고객들을 만나야 되는 서비스 직무라든지 영업 직무에 대해서는 이제 천편일률적인 짙은 정장보다는 오히려 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밝은 정장, 좀 트렌디한 정장을 입으시는 게 좋고요. 다만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영 지원 직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모던한 분위기의 짙은 기본 정장을 해주시는 게 조금 차분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광고 등의 창의적인 역량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과감한 색상이나 스타일을 선택해도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되고요. 뭐 공통적으로 사항이지만 실제 사진 촬영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여권 사진처럼 배경이 어두운 색을 많이 선택하시는데 오히려 신입사원들은 산뜻하고 밝은 배경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에도요, 이 구직자 그리고 인사팀 담당자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지원서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것을 또 이제 알아볼까요? 가장 애매한 부분이 이제 구직자들이 이제 경력사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 경력사항은 구직자들이 이제 입사 확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고 경력 산정이나 반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오해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력사항에 대한 신입사원 선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경력 상정 부분에서는 각각의 인사팀의 자체 산정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구직자가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경력사항을 작성할 때 세부적인 작성 요령이 안내되어 있는 경우는 그대로 따르시면 되고요. 그 세부적인 안내가 없다면 반드시 공식적인 회사 경력을 적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정식 회사 근무 경력이 없더라도 본인이 했던 아르바이트라든지 인턴이라든지 대외적인 활동 등을 기재하는 것이 오히려 빈칸보다는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회사 근무 경력이 없어도 빈칸으로 두는 것보다는 관련 경력, 뭐 아르바이트 경력이라도 예. 쓰는 게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군요. 그래요? 또 평소에 궁금하던 게 만약에 정식 회사 경력을 이렇게 쭉 적으면 그걸 모두 정산해서 뭐 연봉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실제 이제 구직자들이 이제 정식 회사 경력에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이 부분들이 각 회사별로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대기업의 경우는 동종 규모나 동종 직무 근무 경력에 대해서는 100% 경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통산적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회사, 동종 직무에서는 각각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25%, 50%, 75%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신입사원 공채는 아예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미리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든지 너무 작은 회사, 전혀 조금 다른 직무에 대해서 경력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자, 취업 시장이 뭐 너무 어렵다 보니까요. 지원 부분에서 지원서에서는 일단 합격을 하고 보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네. 예. 자, 이런 경우가 실제 많잖아요. 어때요? 예. 실제 이제 허위 사실을 많이 이제 기재하는 경우인데 실제 기업들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다만 예. 이게 서류 접수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인적성 검사나 면접 때 별도로 지참하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 때문에 실제 데이터와 비교 검토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직자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허위 사실로 기재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허위 사실을 너무 가볍게 얘기했으면 안 되는데 실제 입사 후에 이 입사 시점에서 허위 사실 기재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더라도 그 순간 바로 채용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서는 반드시 사실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취업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루머들, 일명 카더라 통신 여러 가지 오늘 짚어주시고 계신데요. 이 밖에도 지원자들이 지원서 부분에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원서에 많이 들어가는 게 취미 특기거든요. 개인적인 그렇죠. 상황인데 실제 이것을 너무 지원 분야와 연관성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은행 직무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특기에 상담학이나 카운셀링을 적는 경우가 많은데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지원 직무와 연결을 시켜놓는 게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미 특기는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본인이 즐기시고 본인이 잘하시는 걸 솔직하게 적는 게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취미 특히 의도적으로 만들면 알 것 같지 않아요? 알아차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자, 여러 가지 이제 카더라 통신을 알아봤습니다. 네. 카더라, 뭐뭐나 카더라. 예. 자, 구직자들이 또 뭐 주의해야 될 점들 뭐가 있을까요? 지원서 의무가 조금은 다르지만 이제 이메일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메일이요? 이메일 접수로 만약에 채용 공고가 나가면 인사팀에서 가장 번거롭게 생각하는 게 이메일이 제대로 접수되었는지를 전화하는 구직자들이 확인 전화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구직자들은 포탈에서 포탈 메일을 활용해서 보내기 때문에 수신 확인이라고 안 뜨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인사 담당자는 보통 포탈 메일을 쓰는 게 아니고 별도의 메일 소프트웨어를 확인하기 때문에 확인하더라도 수신 확인의 메시지는 뜨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꾸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하는 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이제 메일 부분에서 신경 써야 될 게 이메일 접수할 때는 반드시 여러 개의 파일이 아니고 본인의 이름, 본인의 지원 직무하는 하나의 파일로 첨부 파일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포털 사이트로 메일을 보낼 경우에는 본인의 별명이 오히려 수신자로 발신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바꾸셔가지고 본인의 이름을 바꾸신 후에 발송해야 됩니다. 실제 이 과정을 거치자면 실제 발송인이 백설공주, 미소천사 이런 좀 별명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 좀 기본적인 사항들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인 상황인데 이제 보통 그냥 메일을 보내는 것만 신경을 쓰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을 못하는 부분 네. 같습니다. 소장님이 미소천사 하면 참 되게 맞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이 하나의 파일로 보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아이디를 보내지 말고 실명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보내야 한다는 거 기본적인 사항인데 많이 놓치시니까요. 꼭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취업에 대한 이런저런 루머에 대해서 이 파헤쳐 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정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원서나 이력서는 가장 첫 번째 보는 서류고요. 반드시 사실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됩니다. 다만 이제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나 외국의 기업은 이제 자유양식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사실 솔직히 그대로 기술하는 것 이외에 본인의 장점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을 수정 삭제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자유양식일 경우는 입사 지원서, 이력서 등의 무의미한 제목을 그냥 두기보다는 지원 직무와 연관되는 장점을 나타내는 메인 카피를 만드셔가지고 오히려 그 제목을 대체하는 것이 보다 차별적이고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주 실질적인 정보를 많이 얻어갑니다. 예. 윤호상의 취업 락서, 뭐뭐나 카더라 통신의 진실을 알아봤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